네, 11월 26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증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을 제가 어떻게 진단해드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일단 뭐 다음 주에 대한 그래도 희망이 좀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네.4 오늘은 파4 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포.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영민한 프로 시간에 제가 파5 홀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진단을 해드렸고 오늘은 맞아요. 파4 뭐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는 결국은 양대 지수가 다 좀 급격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단기 반등 이후에 이제 되눌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 또 조기 긴축, 금리 인상과 관련된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새벽에 이제 미국장이 추수감사절 연휴 때문에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가 막 2%가 넘게 급락하고 있고 미선물도 하락세가 조금 깊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우리 주식시장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뭐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계속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철저하게 지금 종목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뭐 특별한 이슈라든지 재료가 없는 가운데 NFT,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에 또 진행되고 있잖아요. 게임빌 같은 종목은 오늘 25%가 넘게 뭐 급등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날이라든지 비덴트, 제가 제일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비덴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비덴트가 이제 빗썸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뭐 비덴트가 워낙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뭐 두나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종목들.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간 너무나도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 그리고 병상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강하다라고 진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다. 다만 코스닥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1010포인트 정도 부근에서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다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뭐 수개월 동안에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재료들을 시장에 좀 반영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에 뭐 미국 증시의 이제 뭐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다음 주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하방에 대한 이제 경직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까지 지수 조정은 이제 다 왔다. 오히려 종목을 교체하시거나 저점에서 지금 매수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옥석을 잘 가려내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인 바이오부터 리뷰해 볼 텐데요.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되게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었는데요. 설인바이오를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언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상황도 상당히 좀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메가이CS라는 종목이 장중에 20%가 훨씬 넘게 지금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바닥권에 있다가 하나씩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키트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시젠도 오늘 10%가 넘게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치료제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 CMO와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오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약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래도 시장이 1%나 급락하고 있는데도 한 4, 5% 정도 지금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설인바이오도 장 초반에 지금 22,000원을 넘어섰다가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확실하게 이제 바닥을 조금 다져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목표가를 제가 25,000원 정도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요.
버디 의견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고 목표가 25,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린 바이오는 계속해서 홀딩 전략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11월 9일에 편입했던 코리아 서킷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 45%의 수익이 났거든요. 바로 현재 결과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뭐 코리아 서킷은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홀인원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뭐 딱 2주 정도 보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진단 키트 뭐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있죠. 소외되어 있는 업종 중에서도 하나씩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 것처럼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최근에는 뭐 장비 소재 기업들이 좀 살아나긴 했지만 그나마 반도체 종목들이 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종목들이 바로 기판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텍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워낙 제가 많이 좀 강조를 좀 해드렸고요. FCPGA에 대한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최근에 뭐 이틀 전이었죠. 코리아 서키트가 또 장중에 15%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2천억 규모의 시설 투자 공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코리아 서키트도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에 그야말로 승부수를 던졌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기판 관련된 종목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 이제 딱 하나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성 DS라는 종목. 저는 이 종목이 오늘도 사실 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에 비해서 못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이게 시장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요.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키트는 뭐 코스닥의 종목이고 해성 DS는 코스피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수급은 코스피가 조금 더 힘들잖아요. 그런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오히려 출발이 조금 늦는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해성 DS도 뭐 500억 정도의 이제 시설 공시 투자가 나왔었고 실제로 향후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기판 뭐 이런 쪽에서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심텍은 아무래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면 접근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다만 21선 눌림목을 잘 만들어 놓은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드니까요. 해성 DS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리아 서키트 리뷰 들어봤고요. 관련해서 너무 올라서 조금 다른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해성 DS를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프로님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해봤고요. 현재 같이 라운딩 돌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고요. 40만 1,000원, 40%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이 종목은 제가 바로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 종목들은 2달 전부터 계속해서 강력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우리가 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을 사는 매매, 좋은 기업을 저점에서 매수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을 때까지 소위 말해서 중장기로 이제 투자하는 기업을 사는 매매가 있는 반면에 가격을 사는 매매, 그날 움직이는 시세의 변동을 보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은 사실 여러분들이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내다보고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시장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경기 네. 둔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쭉날쭉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한 단계 크게 상승을 했었다가 옆으로 이제 행보 조정이 오랫동안 길어지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종목들로 승부를 내기에는 너무 좀 고단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매도 의견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종목 장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비교적 좀 무거운 종목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경기 민감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옮겨 태우는 전략. 오히려 지금처럼 장이 조정을 받을 때 거의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막 1,700개, 1,800개 종목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오히려 다 같이 빠지고 있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도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시장이 살아났을 때 더 빨리 회복되고 더 빨리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이버는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종목을 조금 더 교체해 보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펄어비스고요. 13만 8천 원에 비중이 50%예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이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오늘 사실 게임주들이 그나마 네.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게임빌, 뭐 컴투스,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은 뭐 그야말로 대장주급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강력홀딩 의견을 드리지만 다만 지금 뭐 전체 투자 금액은 제가 좀 모르겠지만 비중을 지금 50%나 들고 계시잖아요. 비중은 좀 너무 많다. 게임주도 사실 뭐 펄어비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게임주 하나 준비해왔거든요. 다양한 종목들을 좀 편입하자는 차원에서 비중은 좀 줄이시되 주가는 이제 계속 좀 보유를 해가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일단 보유하시되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죠. 바로 원샷 홀인원 존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41,100원 현재가로 알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급락해 있었다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도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해가지고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잘 났었던 종목인데 오늘 새로운 모멘텀을 설명드릴 겸 다시 한번 알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알체라는 영상 인식,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공지능 영상 식별 전문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 뭐 요 회사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수혜주로 뭐 시장에서는 좀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우리는 메타버스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직전에 알체라는 종목 소개해드릴 때 회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상 인식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이 회사는 분명히 이 메타버스 시장이 조성이 되었을 때 분명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얼굴 인식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 AI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상 상황 감지 기술, 이걸 이제 VADT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건 이제 안전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학습 데이터 말 그대로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산불 방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올해 이제 체결을 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VADT와 관련된 사업이 실제로 매출과 관련해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이제 투자한 회사 중에 스노우, 제페토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보셨죠? 요 회사들과 함께 사업 관련 학작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뭐 바이브 컴퍼니 같은 기업들 투자를 해놨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페토 그리고 이 알체라 같은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향후에 어찌 보면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 메타버스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메타버스라는 플랫폼 환경하에서 새로운 이제 쇼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파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산업 분야들이 이 메타버스 환경하에서 구축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와 같은 이런 대형 이제 이커머스 기업들이 계속해서 알체라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에 비하면은 알체라는 아직도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알체라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이제 이 새로운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만 미래에 이 시장 자체가 정말 크게 성장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게임 회사라든지 이커머스 회사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네이버의 지속적인 어떤 투자의 수혜를 가장 많이 좀 입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알체라라는 기업이고요. 어저께 이 알체라가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하나 나왔거든요. 230억 원 규모의 이제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었는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환사채라고 하면은 좀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공모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악재성 이슈를 볼 수 있겠지만 삼자 배정을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인지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는 소위 말해서 자본 조달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230억 정도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100억 원 정도는 운영 자금
자금으로 쓰고 130억 원 정도는 새로운 이제 지분을 투자하는 데다가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어디인지 오늘 이제 공개가 됐어요. 요 회사가 이제 비대면 인증 솔루션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유습이라고 하는 회사의 경영권과 이제 주식을 인수하는데 전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이제 활용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대면 인증 서비스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환경하에서도 이커머스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불편하게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라든지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메타버스에는 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대면 인증과 관련된 솔루션을 얼마나 잘 구축해 놓느냐에 따라서 메타버스 환경하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나마 초석을 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 지분 투자를 하고 유습이라는 기업을 인수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체라는 뭐 회사 쪽에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단연코 메타버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상승 탄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41,100원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 1차 목표 가격은 46,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때 메타버스 관련주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오늘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첫 번째 알체라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166,600원에 컴투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게임주가 좀 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지금 맞아요.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이제 컴투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 게임빌이 지금 뭐 20%가 넘게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펄어비스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컴투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컴투스는 제가 오늘 왜 준비를 해왔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사진을 같이 좀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진하고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자가 작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컴투스가 단지 그냥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라 이제 컴투버스라고 하는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게임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고 다각적으로 지금 사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투버스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live to earn,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뭐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활을 영위할 때 단순히 이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레저도 해야 되고 오락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돈 버는 거 외에 커뮤니티 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 모두 다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컴투스가 얘기하는 컴투버스의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일 위에 이제 큰 글씨로 있는 것처럼 일터이지 생활, 일터이자 생활과 놀이를 아우르는 올인원 메타버스 계획 도시를 이제 건설하겠다라는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비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컴투스가 투자한 회사가 바로 위즈윅 스튜디오죠. 위즈윅 스튜디오가 컴투스의 피인수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거의 한 200%, 300% 가까이 지금 급증을 했고 컨텐츠 기업 중에 레몽레인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가상화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아주 공격적으로 진행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컴투스는 이런 여러 군데 지분을 투자해 놓은 것 가치만 보더라도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본업, 영업에 대한 가치를 제외해서 이 투자에 대한 가치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MMORPG 게임 중에 사실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몇 안 되는 이제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컴투스라는 회사가 우리 주식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그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 때문이었거든요. 이 서머너즈 워의 후속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머너즈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놓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게임이 바로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P2E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드디어 이제 2022년 바로 내년 1분기 중에 론칭이 될 거라고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많은 경쟁 기업들보다 가장 먼저 이 P2E 게임을 출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한다는 입장에서 미르4가 어마어마한 흥행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 미르4의 흥행을 이어갈 만한 차기 기대 작업
전략으로 서머너즈와 클로니클이 지금 기대를 한껏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컴투버스 그리고 이제 본업과 관련되어 있는 서머너즈와 클로니클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주가가 사실 바닥 대비하면 많이 올라와 있지만 오히려 이제 지금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해서 상승한 자리에서 조금 눌림목을 공략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컴투스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만 6,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고점 18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컴투스였습니다. 목표가 18만 원이고요. 손절가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한 저희 영민한 투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